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를 보니까 하루 종일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죠. 9시 30분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그 결과 발표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810달러.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7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2.30% 상승하면서 0.31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0.39%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7%,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4.7%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기에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그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3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1위의 바이낸스 거래소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0.02% 정도 차이 나죠. 이제 FTX 거래소의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이제 3위의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다소 높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9시 30분에 발표가 될 CPI 지수, 이 지수가 공개된 이후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확실하게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4시간 동안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얼만큼의 투자를 유치받았는지 현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 5곳이 총 1억 5,92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나온 소식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참 안타깝게도 분기별로 보았을 때는 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블룸버그가 피치북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2분기 암호화폐 기업 투자액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암호화폐 기업은 총 67.6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이는 1분기 98.5억 달러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모든 VC들, 즉 이제 벤처 캐피털들이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에 대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루나 쇼크 이후 연쇄적인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 즉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번 연도 안에 확실하게 좀 정해져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1년 홀더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크립토컨트의 저자가 1년 홀더들의 매도 증가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상황들과 비교를 해볼 때 이번에도 시장 상황과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이 반등 지점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과거 실제로 1년 홀더들이 매도한 뒤 가격이 한 차례 더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만 좀 나와도 전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는 것이 참 아쉬움이 좀 이렇게 가중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일부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 투명성,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 또한 무너져서 이제 17.6K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격대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뭐 지금 여기서 10% 하락하나 20% 하락하나 뭐 크게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손실 중인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뭐 더 한번 떨어져 봐라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3년 안에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것이라 10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한 개수를 모으기 전까진 제가 만족하는 그 정도의 이제 개수를 모으기 전까지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영란은행의 부총재가 암호화폐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 사회들이 국제 사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다. 규제 안에 즉 제도권 안으로 이 크립토 마켓을 들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의 중앙은행 부총재 존 쿤 리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 비교하며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 침체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기술은 금융에 실질적인 혁신을 제공한다. 하지만 성공적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은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이제 암호화폐에도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영란은행의 부총재는 총재와는 약간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와 부총재가 무슨 뭐 싸운 것 같은데 지금 총재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거의 뭐 비판이 아니죠. 비난에 가까운 언급을 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하였죠.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나온 이 부총재의 경우도 이 총재가 언급하고 한두 시간 뒤에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좀 안전하다, 안전해야 된다, 규제 속에서 이제 움직여야 한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리스크가 크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며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영란은행의 부총재의 영향인지 영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그러한 사례들 전철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영란은행의 총재와 같이 부정을 넘어서 거의 비난에 가까운 뭐 사회 악으로 치부하는 인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딱 생각나는 인물이 이 오마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의 단짝이라고 불리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죠. 찰리 멍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버핏보다는 찰리 멍거가 더욱더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예,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버핏의 오른팔 찰리 멍거 암호화폐 투자는 미친 짓이다라는 언급까지 하였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에 따르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오른팔이자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또다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기자분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멍거 부회장은 전날 한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무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을 사거나 이제 거래하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멍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이제 버핏과 함께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꼽힌다. 비판론자가 아니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비난론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멍거는 지난 3월 암호화폐를 저는 이걸 보고 처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건가? 과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성병에 비유하며 전 이 얘기를 이제 과거에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부회장이 이야기를 할 만한 단어인가 싶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도 멍거는 나는 어리석고 사악하며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버핏도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라고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다소 비난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비중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 증시는 뒤에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무제표나 다른 지표들을 참고하면서 이 기업이 지금 본래의 가치에 맞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나, 저평가가 되어 있나, 고평가가 되어 있나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상태입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수십 년 동안 큰 부를 이어왔던 그런 가치 측정의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봐라 뭐 비트코인이 스스로 일을 하냐 뭐를 하냐 그저 데이터 쪼가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사기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한 편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뭐 워렌 버핏, 뭐 찰리 멍거, 빌 게이츠 역사에 이제 손에 남을 만한 이런 행적들을 기록이 될 만한 행적들을 펼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난을 이렇게 맹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코빗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빗의 리서치 센터가 이 암호화폐 겨울 윈터가 올 4분기에는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3일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겨울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는 2022년 4분기로 판단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는 이번 암호화폐 겨울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매크로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2018년 말 2019년 초 경험한 세 번째 암호화폐 겨울과 매우 유사하다. 네 번째 암호화폐 겨울은 올해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었다. 과거 사례들과 현재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 겨울을 벗어나는 시기가 올해 4분기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시기가 약 딱 이 정도 시기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초쯤,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뀌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세세하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뭐 증권이냐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지 뭐 상품인지도 확실하게 정해지며 각 나라별로 암호화폐 이 디지털
마켓 크립토 이 마켓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들도 명확하게 정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았던 유동성 자금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내년 이맘쯤이 아니죠. 한 3월 안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가격대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대표 빌런 기업이죠. 네, 빌런 기관 미 SEC에서 다시 한번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이 결정 기한을 연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이제 21쉐어스와 공동 제출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8월 30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SEC 측은 서류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6월 이들 기업은 SEC의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9일 당시에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절됐던 사례가 있었으니 뭐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반려를 시킨 것이 아니라 결정 기한을 연기한 것이 이제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지금 SEC의 소송을 건 상태죠. 도대체 현물 ETF를 승인 안 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승인을 미루는 것이냐 반려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에게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예, 이제 비트와이즈 또한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계속 거절하는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지 말지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 최고 준법 감시 책임자인 캐서린 다울링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반려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간의 미국 검찰청 전 연방검사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 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결국 기술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과 대화하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생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많은 투자자 분들 또한 지금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4년, 5년 동안 지금 고심하고 기대하는 이런 소식이죠. 참 미 SEC가 아무리 봐도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을 시켰으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안 시킬 이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SEC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기관으로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이 관리 감독 기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소송, 이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규제적으로 완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에는 좀 이렇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이에 관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리플 소송 관련해서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SEC가 신청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기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넷
따르면 리플 SEC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네번이 SEC 측이 신청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SEC는 힘만 연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네번 판사는 SEC에게 위선적이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SEC 측은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을 근거로 들며 힘먼 연설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리플 측은 해당 자료가 기밀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SEC 측에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윌리엄 힘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리플 미 SEC의 소송이 XRP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0일,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리플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 그리고 SEC와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소송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될 만한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 소송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참 징글징글합니다. SEC도 이제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걸리면 정말 이렇게 진드기처럼 붙어서 귀찮게 할 거니까 우리에게 들어라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되어서 그간 XRP 투자자들이 흘린 피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